33페이지 펴보세요. 이거 쓰면서 같이 봅시다. 자, 고려 초기는 호족의 시대였고, 이제 태조, 광종, 성종을 거치면서 고려가 이제 안정궤도에 접어들었고, 거란의 침략을 한번 받았죠. 자, 이것도 물리쳐낸 다음에 고려 사회가 이제 진짜 그, 딱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금수저들, 문벌, 귀족의 시대가 한 또 100년 이어지죠. 이때 여진족이랑 이래저래 충돌이 있었는데, 여진족이 세지니까 여진족한테 머리를 숙였죠. 4대 관계를 갖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또 100년 동안 평화로웠죠. 그러다가 그동안 거란족, 여진족 막아내고 목숨 걸고 싸운 거는 무인들인데, 대우도 나라로부터 땅도 잘 못 받고, 또 이 붓을 든 문신들한테 무시를 당했잖아요. 그 무인들이 정변을 일으켰어요. 이름하여, 그렇죠. 무신정변이 일어나죠. 쓰면서 보세요. 이때 별 능력도 없이 왕자리만 오래 차지하고 놀고 먹던 의종이 왕자리에서 끌어내려지죠. 그죠? 의종이 폐위되고 나서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죠. 그 무신정변을 주도했던 이의방. 근데 이의방은 정중부 정균부자에게 제거되고, 자, 정중부는 또 특히 70이 넘어가지고 막 권력 욕심도 많이 부리고, 자, 정중부네 집 노비가 막 비단 옷을 입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수치스럽고 전형적인 좀 못난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탐관오리 같은 행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정중부도 경대승이라는 젊은 무장한테 기습을 당해서 제거당하죠. 경대승은 26살의 최고 권력자가 됐어요. 자기 아버지 땅 문서 같은 거 나라에 바쳤을 정도로 좀 청렴결백한 타입이었는데, 안타깝게도 30살에 죽었어요. 자, 이 의민은 이의방 부하였죠. 이의방 부하일 때 이의민이 뭘 했죠? 폐위된 국왕의종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척추를 꺾어서 죽여버렸죠. 그리고 경주 그 연못에다 버려버렸잖아요. 솥에 감아가지고. 왕을 시해한 킹슬레이어였죠. 네. 자, 이의민도 그 아들들이 또 나쁜 짓을 하다가 최충수라는 사람 비둘기 뺏었죠. 기억나요? 그러다가 최충수가 비둘기를 돌려받았는데 자기 형 최충원이랑 찾아가서 이의민을 기습해서 죽여버렸잖아요. 자, 최충원은 이제 권력을 잡은 다음에 23년 동안 죽을 때까지 권력을 잃지 않고 유지를 하죠. 자, 처음에 이 무신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국가 중대사들을 합의하던 기구가 있었어요. 그 기구가 뭐였어요? 처음에 중방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문신들 다 때려 죽여놓고 자기들끼리 나라 일을 마음대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경대승이 젊은 나이에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언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해가지고 자기를 경호하는 그 경호 무사 집단을 만들어요. 무슨 방? 도방을 만들었죠. 자, 최충원은 여러 번 암살 위협이 있었어요. 그 귀법사의 스님들이 최충원을 기습하기도 하고, 몽골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요 틈을 노려가지고 또 최충원을 암살하려는 시도. 그리고 왕이었던 희종이 또 최충원을 유인해서 죽이려고 했죠. 최충원이 이렇게 여러 번 자기가 죽을 뻔한 그 위기를 겪고 나서 최고 권력 기구를 하나 만들어요. 최충원이 만들었던 최고 권력 기구 이름이 뭐예요? 교정 도감이었죠. 자, 이런 기구들 이름 다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 오픈북으로 시험 볼 거라 가지고 오픈북은 다 정보가 공개가 되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문제 숫자를 어떻게 할까요? 오픈북은 원래 문제 숫자가 많은 시험이에요. 그만큼 그 전에 책이나 이런 것들 선생님이 시험에 나온다고 하는 것들을 오픈해서 볼 수 있는 거니까 학습을 좀 많이 하고 오시라고. 이런 것들 다 꼼꼼히 알아두세요. 처음에 무신들의 합의기구 이름이 뭐였다고요? 중방. 경대승이 만든 경호기구 이름이 뭐라고요? 도방. 최충원이 만든 최고 권력기구? 교정도감이었어요. 무신들이
백성들 삶에 관심이 있었어요? 오히려 땅 더 넓히고 막 노비 만들고 나쁜 짓 더 많이 했다 그랬죠. 그래서 백성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키는데 이런 걸 두 글자로 민란이라고 한다 그랬죠. 대표적인 민란, 망이 망소의 난, 정중부 때 있었던 사건인데 이 망이 망소이는 공주 명학 소라는 곳의 주민이었어요. 소는 뭐 하는 곳이었어요? 소. 차별받는 특수행정구역이었죠. 여기서 나라에서 요구하는 특산물을 나라에다 바쳐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죠? 여기 사는 사람들은 딴데 이사도 못 가고 과거 시험도 못 보고 세금도 다른 데보다 많이 내죠. 그죠? 자, 근데 이 망이망소이의 난이 워낙 거세게 일어나니까 정부에서 공주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올려줬어요. 그리고 달랬어요. 자, 근데 달래는 한편 진압군을 또 보냈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망이망소이가 다시 한번 재봉기를 일으켜가지고 그때 고려군에게 진압이 당하는데 자, 망이망소이의 난 대표적인 밀란이죠. 최충원은 집권하고 나서 나는 다른 무신집권들이랑 자들이랑은 달라 해서 개혁안 10가지를 올렸다 그랬어요. 그게 봉사 10조예요. 잘 지켜졌다 그랬어요? 안 지켜졌다 그랬죠? 최충원이 집권하자마자 처음에 명종한테 봉사 10조도 올리고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가 자기 권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명목도 있었고 명종이 너무 무능력했기 때문에 명종을 왕자리에서 끌어내리죠. 그리고 새로 옹립한 왕이 누구였죠? 신종이었죠, 신종. 그죠? 자, 이 최충원 때부터 최우, 최항, 최의까지 몇 대? 4대. 62년 동안 이 권력이 최씨 가문에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걸 역사에서 뭐라고 불러요? 최씨 무신 정권이라고 불러요. 이 최씨는 우봉 최씨입니다. 우봉은 저 황해도, 저 북한에 있는 그 도시 이름이에요. 우봉 최씨. 4대 60년 동안 최씨 권력자들이 계속 권력을 쥐었다 폈다 한다. 최충원 집안의 노비였던 만적 기억나요? 만적이 여러 노비들 모아가지고 주인 죽이고 반란 일으키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배울 때는 만적의 난을 이렇게 배웠어요. 만적이 옛날 그 진나라 때 농민 반란, 진승 오광의 난 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어요.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 자, 누구든 귀족이나 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요 얘기를 만적이 어디서 듣고는 그대로 노비들 앞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적의 난을 예전에는 만적의 신분 해방 운동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거 성공해요, 실패해요? 그죠? 미리 사전에 밀고자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만적 비롯해가지고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나요? 그죠? 이런데 돌 묶어가지고 강에다 버렸다 그랬죠. 그죠? 그냥 묻거나 불에 태우면은 극락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뭐랄까 그 죄 지은 사람들을 아주 잔혹하게 죽이는 형벌이 물에 빠뜨려서 죽이는 거라고 했어요. 다시 못 태어나게. 물귀신 낸다고 하죠.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따로 얘기는 안 했는데 봐.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스님이 의천이 있어요. 의천. 의천은 왕자 출신이었죠. 문종이란 임금의 아들이어서 네 번째 아들이면서 왕자 출신 스님, 해동 천태종으로 유명한 의천이 있었고 고려 후기 무신정변 때 활약했던 스님으로는 진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진울이 연 새로운 종파는 조계종이었어요. 의천 천태종, 진울 무슨 종? 조계종. 진울은 당시 그 불교계가 아주 많은 잘못을 하고 있었는데 제일 큰 잘못. 일단은 고려는 불교를 믿는 나라기 때문에 그 스님들이 사는 곳이 절이죠, 절. 절을 사원이라고 하죠. 그 사원은 혜택을 많이 봐요. 일단 나라에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사원 명의로 보유한 땅은 세금을 안 내는데 그 사원이 보유한 땅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고려는
그 불교 나라라서 절이 전국에 많거든요. 그리고 절에 들어가려면 이제 이렇게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거죠. 스님이 되면 나라에다가 이제 남자들이 몸으로 떼워야 되는 역이라는 세금이 또 있죠. 군대 가는 거. 스님들 군대 갈까요, 안 갈까요? 군대도 안 가요. 세금 안 내요. 면세. 군대를 안 가요. 면역. 자, 요런 점을 악용해가지고 문벌귀족, 무신, 그 집권자들이 그 절 있죠, 절. 절에다가 시주한다, 보시한다는 명분으로 자기 재산을 그 절에다가 바쳐요. 그러면 그 절만 좋은 거예요? 그 절이 다 누구께 되는 거예요? 그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최고 권력자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절 소유의 재산들은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부자들이 합법적으로 탈세할 수 있는,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수단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이 점점 세력화되면서 절에서 가지고 있는 곡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는 거예요. 이거 뭐죠? 그쵸. 사채업을 하는 거예요, 절에서. 스님들은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수도 생활해야 되잖아요. 금욕하고. 근데 스님들이 알게 모르게 부인들이 다 있어요. 그것도 안 되죠. 이렇게 온갖 부패 온상이 되던 게 절이었는데 진울은 이 불교를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전라남도에 수선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무슨 절? 이 수선사에서 스님들은 스님들 본분에 맞게 열심히 불경 외우고 자 그리고 절에서 이제 그 필요한 일들 네, 뭐 이런 스님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일과를 잘 지키면서 스님들의 수도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수선사 결사운동이라는 걸 벌여요. 타락한 불교를 다시 한번 정화시켜보자 하는 취지의 운동이었다. 자, 최충원이 만든 권력기구 교정도감이라고 그랬죠? 희종은 최충원을 죽이려다가 오히려 폐위가 됐죠? 희종이 폐위된 다음에 새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강종이죠, 강종. 명종의 아들 누구? 강종이 왕이 된 거죠. 명종이 폐위됐을 때 강종도 태자 신분에서 패태자 돼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유배를 갔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기간 나와 있죠. 아버지 명종이 제위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 강종은 태자 시절 몇 년 보냈어요? 24년 보냈죠. 24년이면 짧은 세월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그때 노태자였어요. 이 노가 뭐예요? 늙은 태자예요, 늙은 태자.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 얘기했다 혼났다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제가 40이 됐는데 아직도 태자를 24년이나 했다고 노태자라고 한답니다. 근데 여기서 명종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역정을 낸다고 오히려. 자, 부모님 앞에서 나이 많다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내가 나이 많았다는 건 부모님도 늙었고 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부모님 앞에서 나이 많다는 한탄한다는 건, 태자가 나이 많다는 한탄한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종한테 강종이 혼나요. 그게 고려사에 나와요. 그 패태자 되고도 14년 동안 강화도에서 유배 생활하다가 희종이 폐위되면서 왕이 돼요. 네. 돌아와서. 근데 왕 몇 년 하고 죽었다고요? 60살에 왕 돼가지고 62살에 죽어요. 강종이 죽고 나서 22살에 강종의 아들 고종이 즉위하게 되는데 이 고종은 재위기간 봐봐요. 59 빼기 14만 몇이에요? 46년을 임금을 하면서 최씨 무신 정권이 무너지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이 누구다? 고종이다. 자, 고려 고종은 자, 왕은 장수도 능력이다라는 걸 보여준 왕이에요. 아무튼 고려가 무너지지 않게 사직을 지킨 왕. 네. 자, 고종이 이제 고종이 처음 즉위했을 때 집권자는 최충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최충원이 죽을 때가 됐을 무렵에 자, 저 나라 바깥 상황이 되게 어지러웠죠. 기억나요? 원래 저 선생님 봐봐.
고려 바깥에서 고려를 위협하던 거란족이 세운 무슨 나라가 있었어요? 처음에. 거란족이 세운 나라. 거란족이 세운 나라. 요 나라가 있었죠. 요 나라. 그 요 나라랑 거란이랑 아니, 거란이 요 나라 세운 거잖아요. 그 요 나라랑 고려랑 세 번 전쟁을 하죠. 세 번이 아니 두 번 전쟁을 하죠. 큰 전쟁은. 여기서 고려가 다 막아내고 그 다음에 고려를 위협하는 외적은 누구였어요?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였죠. 그 금나라가 100년 동안 자 중국인들이 세운 송나라도 남쪽으로 몰아내고 되게 강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도 금나라에다가 머리를 숙였죠. 황제로 모시고. 근데 그 금나라가 13세기 초반부터 이 몽골이라는 또 다른 유목민족에게 당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최충원 거의 죽기 한 몇 년 전부터 일어난 일이고, 그 몽골이 여진족 일부와 힘을 합쳐가지고 거란의 잔당들을 쓸어내리면서 고려 쪽으로 오죠. 기억나요?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건데, 자, 이 거란의 잔당들을 거란 유종이라고 부르는데, 거란 유종들이 거란 압록강을 넘어서 고려로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때 고려 정부에서도 이거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거란 유종들을 공격을 하러 보내요. 자, 이때 처음으로 몽골 그리고 여진의 일부 군대 연합과 고려 군대가 처음으로 만나요. 이게 고려와 몽골의 첫 만남이에요. 자,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최충원이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때 돼서 자기 아들들 여럿이 있었는데 제일 능력 있는 아들은 누구였어요? 큰 아들. 최후였죠. 근데 최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최충원 부하들이 많았죠. 그 부하들은 최후 말고 막내 아들이었던 최향을 밀었죠. 그래서 최충원이 죽기 전에 최후를 불러서 뭐라 그래요? 자기 죽으면 장례식에 오라 그래요? 오지 말라 그래요? 오지 말라 그러죠. 장례식 날 무슨 일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최후가 그때부터 자기도 아프다 그러고 아버지 아픈데도 안 가죠. 그러다가 최충원이 죽고 자 끝까지 최후가 안 나타나니까 자 최후를 반대하는 무사들이 무슨 일이 있나 해가지고 최후를 찾아왔죠. 그때 최후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실권을 장악하죠. 자 최후는 여기다 최후라고 쓰면 되겠죠.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문관의 인사, 무관의 인사 이런 것 인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 여기저기 배치하는 그런 권한을 얘기하죠. 이 권한을 자기 손에 다 틀어줬어요. 근데 고려에 신하면 매일 어디로 출근해야 돼요? 조정? 조정으로 출근해요. 조정이 어디 있어요? 궁궐 안에 있죠. 그러니까 신하면은 왕을 만나러 혹은 신하들을 만나러 궁궐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아버지 예전에 궁궐 잘못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던 적도 있었죠. 그죠? 그리고 최후가 문관 인사, 무관 인사, 그리고 자기 도방 관리 여러 가지 할 게 많았기 때문에 바빠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인사 담당 기구를 만들어요. 그 인사 담당 기구가 뭐였어요? 정방이었죠. 정방이 뭐 하는 기구라고요? 인사 담당 기구예요. 누구 대장군, 누구 문화시중, 누구 뭐 이거, 이렇게 누구 병부상석, 이런 식으로 누굴 관직에 임명하는 역할을 하는 걸 인사라고 하는데 그 인사 담당 기구가 정방이었다. 방이 많죠? 자, 처음에 무신들 합의기구 뭐였어요? 중방. 경대승의 경호기구, 도방. 자, 그리고 최충원의 최고 권력 기구, 교정도감. 최후가 만든 인사 담당 기구, 정방이었죠? 최후는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글을 아는 문신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능문, 능리, 문학적인 소양도 있으면서 행정적인 일도 잘하는 문관들을 뽑기 시작하는데 그 문관들을 뽑았던 또 인사 담당 기구를 서방이라고 해요. 방이 많죠. 네. 정방, 뭐 서방, 중방, 도방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이나 앞으로 너희 배울 것들이 다 나와요, 이거. 네, 알아두세요. 최후가 이제 최고 권력을 장악하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무렵에 누가 쳐들어와요? 몽골이 본격적으로 쳐들어와요.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막아냈어요. 아주 그냥 길을 써가지고 귀주성에서 귀주대첩 기억나죠? 그 귀주성에서 박서 장군 그리고 김경손 이런 사람들이 맹활약을 해서 이 몽골의 그 거센 침략을 막아내요. 근데 이때 피해가 어땠을까요? 말도 못하게 심해요. 사람도 너무 많이 죽고, 자, 막, 뭐, 타지 않은 상이 없을 정도로 그 몽골군의 그 침략 경로를 보면은 굉장히 피해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고려 그 왕을 그 몽골 장군이었던 살리타가 와서 만나요. 그래서 고려 왕이 이때 제발 돌아가 달라고 부탁을 하고 몽골 장군이 고려 왕이 그렇게 나오니까 물러가겠다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계속 몽골이 요구해 오는 게 많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몽골에게 계속 머리를 숙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최후가 결단을 내리죠. 어디로 가요? 서경은 육지잖아. 몽골군이 쳐들어오기 강화도로 옮겨가죠. 수도를 어디로 옮겨간다고요? 강화도로 옮겨간다. 수도 옮기는 걸 옮길 천자 써서 뭐라고 불러요? 천도라고 부르죠? 자, 뒤에 넘어가 보세요. 그림으로 가세요. 자, 강화도는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가 지금 어딜까요? 여기가. 김, 강화도 옆에 있는 요 육지. 김포예요, 김포. 김포에서 바다 건너면 강화도예요.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 들어봤어요? 네. 네. 자, 강화도는 여기가 지금 바다인데, 요 지금 짧은 곳은 1km가 안 돼요, 여기가. 길이가. 그러면은 되게 쉽게 건널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물살이 어떨까요? 빨라요. 그리고 1km 안 된다고 하더라도 700m, 800m면은 1km가 1000m니까 700m, 800m라고만 쳐도 그 막상 700m, 800m 눈으로 보면 어때요? 그 멀어요. 그 만만치 않죠. 거기를 고려 배들이 이게 빽빽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몽골은 기병은 강하지만 수전에 약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배를 끌고 오거나 배를 만들어서 이것도 오기도 또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섣불리 들어가기 어려워요. 자, 그런데다가 바다기 때문에 겨울에 얼어요, 안 얼어요? 바닷물이 겨울에 어나? 바닷물은 얼질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나름 방어로서는 최적의 위치였다. 자, 그,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최후가 막 집권했을 때, 몽골에서 사신을 보내와요. 네. 자, 이때, 몽골 사신 저고열한 사람이 요구했던 거예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몽골 황태제 균의 균지를 전하고 뭐 달라 그랬어요? 수달피가 뭐예요? 수달피. 가죽이겠죠? 수달피 몇 장 달래요? 만 장. 자, 수달 뭐 천연기념물 아닌가? 수달 만 마리 잡기 쉬워요? 명주는 이거 비단이죠, 비단. 귀한 옷감인데 3,000필. 모시 뭔지 알아요? 여기 까끌까끌한 거 모시 삼배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여름에 이렇게 좀 이렇게 격자 체크로 돼 있는 그 우리나라 전통 그 까끌까끌하고 퉁퉁 잘 되는 옷. 배라고 배옷이라고도 하잖아요. 삼배옷. 네. 그 모시 2,000필. 솜 만근 먹 천정. 자, 이거 도저히 고려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안 되죠.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해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서 최이라고 나오는데 고려 사회는 최우가 최이라고도 나와요. 나중에 이름을 바꾸기 때문에. 고려 사람들은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어요. 나중에 너희 고려 관련된 사료 볼 때 최이라고 나오면 최우라고 보시면 돼요. 최우, 최이 같다. 자, 최이가 같이 읽어볼게요. 최이가 잠깐만. 이거 크게 해볼게요. 최이가 제 축들을 자기 집에 모아놓고는 나무 들었고 건축대 경이 가봐야지 할 줄. 제추가 누굴까? 제추. 이거 다 설명했는데 고려시대 중서문화성 상서성 기억나요? 이성육부? 그 정치제도 한번 얘기했을 때 했었는데 그 중서문화성이라는 제일 높은 데에서 일하는 재신이라는 관리들이 있어요. 재신은 2급 공무원 이상의 높은 관리들이에요. 여기서 추라고 나와 있는데 추는 추미를 뜻해요. 중추원에서 일하는 2급 이상의 높은 관리들을 얘기한다고. 재신과 추밀 그 둘을 합쳐서 제추라고 불러요. 이들은 2품 이상, 2품 이상이면 1품밖에 없어요. 1품, 2품에 제일 높은 공무원들, 오늘날로 치면은 대통령 옆에 있는 장차관급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제추. 자, 이들을 모아놓고 의논하도록 하였으나 모두를 두렵고 위축돼서 감히 말을 하지 못했다. 읽어보세요. 야별초. 야별초는 뭐라 그랬죠, 이거? 그치. 밤 야자긴 한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도방 기억나죠? 최충원이 도방을 더 확장했다 그랬죠. 6번으로. 그거 저번 시간에 선생님 좀 오류된 게 있어가지고, 도방 6번의 군세가 총 합쳐서 3,000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걸 36번으로 확장을 해요. 최항 때. 근데 아무튼 그 도방 6번에 3,000명을 최후가 개인 사비로 먹여 살려야 된다 그랬죠. 3,000명을 매일 먹이고 재우고 옷도 입히고 뭔가 저 월급도 줘야 되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최고 권력자 최후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대를 그러니까 운영은 세금으로 하되 충성은 자기한테 하게끔 하는 그런 부대를 하나 만들었는데 가려서 뽑았다고 해서 별초라고 한다 그랬죠? 원래는 밤에 최후 집을 경호하는 부대라 그래서 무슨 별초? 야별초. 자, 근데 야별초가 나중에 숫자가 늘어나면서 좌별초, 우별초, 몽골과 싸우다가 몽골에게 잡혀갔다가 탈출해서 돌아온 사람들을 신의군 불러서 별초가 몇이에요? 그래서 삼별초예요. 지휘는 장군이나 책임자를 얘기해요. 김세충이 자 힐란은 뭘까? 힐란 비난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얘기해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송경이 어딜까요? 송악이에요. 송악. 송악이 어디예요? 개교. 개경이죠. 고려 수도 그죠? 송경 그러니까 경은 수도 경자니까 네. 수도 송악. 그러니까 개경은 계속 읽어보세요. 태조 예대로 경과 불량비로 출근함으로 나의 단기에 사직을 탔어야 마땅할지이다. 이곳을 버리고 장차 어느 곳에 도움을 정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거는 지금 강화도 천도를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반대하는 입장인데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200년 수도 버리고. 자, 그 다음에 최이가 그 대책을 묻자 최측이 대답을 못하였다. 자, 그럼 어떻게 지킬 건데? 이렇게 물어본 거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대책 없이 수도 옮기지 말자고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이때 대집성이 최희에게 말하기를 김세충은 안여자치와 대책 없이 말하여 대의를 저지하려고 하였으니 청천대 그를 처형하여 사람에게 보이십시오라고 하였다. 자, 어떻게 하자 그런 거예요? 죽이자고 하는 거죠. 자, 김연보도 대집성의 지위를 맞추느라 역시 그렇게 말하였다. 그리하여 김세충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대요? 처형했대요. 자, 그러니까 강화도 천도를 반대하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강화도로 출발하게 돼요.
예. 자, 근데 강화도로 옮기는 날 기록이에요. 이때 읽어보세요. 이때 사람과 말이 나. 이때가 6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비가 올 때죠. 여름이고 하니까. 자, 이제 지금 고향 떠나가지고 갑자기 예를 들어서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갑자기 서울에서 너희들 짐 싸가지고 지금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날 마침 또 뭐가 왔대요. 열흘 동안. 장맛비 조금 내려야 많이 와요. 막 억수같이 오죠. 얼마나 그 좀 처량했겠어요. 임진왜란 때 선조가 한양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때도 또 비가 많이 와요. 진짜 뭐 하늘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그 처참한 상황인 거죠. 자, 열흘이나 계속 내려 계속 읽어보세요. 다리가 네. 그가 양파의 부자는 심지어 맨발로 짐을 입은 주체로 길을 서서면 늙은 호랑이와 가물이 보람을 자시고 늙은 이들 중에서 갈고 일곱 고글한 흡신을 향할 수 없잖아. 자,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서 천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고려 정부의 대책, 정책이에요. 보시면 이 송기류라는 사람은 나중에 그 최후 밑에서 이제 그 출세해가지고 최후 밑에서 대장군 자리를 맡아가지고 이제 그 꽤나 행세했던 사람인데 그 송기류라는 사람 열전 인물 이야기에 이 당시 고려 정부의 그 대몽골 대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본적인 대책. 자, 송기류가 경상도 방어별감이 되어서 뭘 했대요? 읽어보세요. 산성해도 입보를 강했. 산성해도가 뭘까요? 끊어봐봐. 산성이 뭐예요? 산에 쌓은 성이에요. 산에 있는 성. 해도는 뭘까요? 해도. 바다에 있는 도. 바다에 뭐가 있어요? 제주도, 마라도, 섬이죠, 섬. 입보는 뭘까? 입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몽골군이 쳐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고려 정부가 백성들한테 어떻게 했다 그래요? 산성해도 입보를 강행했다 그래요. 산으로 들어가거나 섬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고려 정부의 기본적인 대책이었어요. 네. 네, 뭐 이거 말 나온 김에 또 소중한 사료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송기류는부터 읽어보세요. 성기류는 고 잔혹들과 말을 자랑이나 압축해 주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나요? 탐욕스러운 사람들? 아첨이 뭔지 알아요? 그치, 딸랑딸랑. 맞아요. 정확해. 남 듣기 좋은 얘기 해주는 거죠. 그것도 이제 자기보다 힘이 더 센 사람, 고위 권력자들한테. 병졸 출신을 읽어보세요. 죄수를, 자, 국문이 뭐죠, 국문? 나라에서 하는 고문이에요, 국. 어떻게 했대요? 양손에 뭘,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동여맸대, 이렇게. 그 다음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를 동여맸대요. 끈에 매달아서 위에 대들보 있죠, 나무, 집에. 여기다가 이 사람 매단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피가 통해요, 안 통해요? 괴롭겠죠? 계속 읽어보세요. 매달았으면, 자, 이 사람은 좀 발가락, 손가락에 좀 뭐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위로는 손가락 매달아 놓고 아래로는 발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엄지발가락 두 개를 이렇게 동여맨 거예요. 그 다음에 동여맨 데다가 또 뭘 매달았대요? 큰 돌을 매달아 놨대요. 땅에서 한 30cm 정도 떨어뜨려 놨대요. 그러면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린 것만 해도 굉장히 어떨까요? 괴롭겠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밑에 자, 이거 끝이 아니라 그 아래다가 숯을 피우는 거예요. 뜨거운 숯을. 그 다음에 사람 둘이서
한 명은 허리, 한 명은 등을 때리는 거예요. 곤창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형벌을 당하면 없는 죄도 다 말하게 돼 있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아주 무자비하고 악독한 사람이 최씨 무신 정권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다. 네. 거짓 자백을 하였다. 여러 차례 승진하여 장군이 되었으며 곧이어 어사중승에 임명되자 유사에서 그의 출신이 천하다는 이유로 고신, 이 사람 어디 임명하는 그 임명장을 얘기해요. 여기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최후의 아들이에요. 강요하여 서명하였다. 송기류는 대장군이 더해져 경상도 수로방어별감이 되었는데 야별초를 거느리고 주연을 돌면서 민들이 해도로 들어가도록 지키도록 어떻게 했대요? 섬으로 들어가라고 막 독촉을 한 거예요. 이 무자비한 놈이. 만약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했대요? 때려 죽였다. 혹은 어떻게 했대요 또? 긴 밧줄로 사람의 목을 연달아 묶은 다음에 별초들로 하여금 끌고 가서 어떻게 했대요? 던졌다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되면 끄집어내고 조금 깨어나면 다시 반복했다. 사람을 줄줄이 소세지. 그러니까 너희들 여러 명 있으면 밧줄로 목이랑 목을 묶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위에서 강물 같은 데 던지는 거야, 바닷물이나. 그러면은 목도 묶였겠다, 막 활동할 수 없으니까 막 허우적거리겠죠. 그럼 반 죽을 때쯤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꺼내는 거예요. 네. 자, 또 읽어보세요, 이것도. 그 불사르니 죽은 자들 열에 여드나 집이 멀쩡하니까 이사 안 가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집을 불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집을 떠나겠지 하고. 자, 근데 무신 정권 때는 이런 사람들이 출세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화끈한 사람들. 이게 화끈한 건지 아니면 개자식인지 모르겠는데, 자, 집을 잃은 사람들은 그거 얼마나 슬프겠어요. 고문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겠고. 이런 사람들이 출세한 세상이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최씨 무신 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는 급급했지만 결국 백성들을 위한 삶이라든지 그런 나은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 몽골 침략이 왔을 때 이런 행동들을 했다. 자, 네. 그런 얘기고, 네. 자, 그렇게 해서 강화도로 천도한 게 1232년이거든요. 그리고 강화도에서 수도 개경으로 돌아온 게 1270년이에요. 그럼 몇 년 동안 강화도에서 버틴 거예요? 38년을 버틴 거예요. 이 지리적인 점을 이용해서. 원래 강화도가 이렇게 넓지 않았다 그래요. 원래 잘게 잘게 조그만 섬들이 많았는데, 자, 오래 살다 보니까 여기서 식량도 많이 얻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흙을 파가지고 바다를 메운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걔가 비슷해요. 간이 들어가요. 해가 간척이라고 부르죠. 간척. 간척 사업 들어봤어요? 바닷물이나 이런 것들 이제 이렇게 흙이나 이런 걸 부어가지고 메우면은 거기서 바로 농사 지을 수 있을까요? 소금기가 올라오죠. 농사 못 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물로 씻어내고 흙을 부으면 점점 염분이 빠지겠죠.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게 만들어진 땅을 간척지라고 부르고 그 사업을 간척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해서 원래 강화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도랑 그 땅은 엄청나게 확장된 강화도예요. 고려시대 때 비하면. 그게 특히 언제 많이 확장됐다? 강화 천도 시기에 확장이 됐다. 자, 여기 몽골이 음, 이게 몽골 애들 머리 스타일이에요. 선생님도 좀 비싼가? 자, 여기 앞머리 조금 남기고 다 싹 미는 거예요. 예. 근데 옆머리랑 이런 데는 조금 남겨요. 이거 왜 이렇게 할까요? 얘네들 이제 말 타고서 전투 많이 하죠. 그죠? 그럼 전투할 때는 또 투구를 쓰죠. 예.
투구스, 네, 땀 차기도 하고 열이 나니까 그때 머리가 길면 또 이게 불편하다 그래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얘네들 머리를 이렇게 좀 깎았다고 해요. 이런 머리를 변발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자, 근데 이거 동양, 특히 중국에서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거 좋아할까요? 유교 문화권에서 제일 강조하는 덕목은 첫 번째가 충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효죠, 효. 자, 공자가 강조한 효에서는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 그래가지고 몸 안에 있는 이 실오라기 털 이런 거 하나도까지 되게 소중하게 여기죠. 부모님이 주신 거라 그래서. 그래서 막 동양 사람들 보면 머리 함부로 깎아요, 안 깎아요? 옛날 사진 같은 거 보면은 깎지 않고 대신에 이거 못 틀어요. 상투 틀죠. 그렇게 해서 그 효를 표현하는 건데 얘네들 머리 어떻게 해요? 막 밀어버리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동양 유교 문화권에서 용납이 안 되는 머리예요. 자, 이런 머리를 하고 다니면서 3살 때부터 막 말을 자유자재로 타가지고 말은 또 잘 타고 말 위에서 또 뭘 잘 쏴요? 활을 잘 쏘는 당시로서는 거의 당할 자가 없는 초강력. 네. 그 지금 어떤 학자가 이 몽골의 당시 기병의 위력이나 이런 것들을 뭐에 비유했냐면 핵폭탄에 비유했어요. 뭐에 비유했다고요? 자, 농사나 짓고 칼이랑 창은 평소에 만져본 적도 없는 그 백성으로 이루어진 군인들이 이 말 위에서 3살부터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막 활도 쏘고 저 조그만 짐승도 막 다 활로 멀리서 맞춰설 정도로 뛰어난 궁술과 위에서 창술, 검술을 가지고 있는 병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무시무시한 대상이었다. 침략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몽골군이 이 1231년 1차 침략 때부터 이제 쳐들어온 횟수와 그 기간을 써놓은 정리해놓은 표인데 자, 지금 이거 보면은 몇 차까지 쳐들어와요? 6차까지 쳐들어오죠. 예. 그리고 그 기간도 막 때에 따라 다른데 여기 보시면 어 1차 침략 방금 얘기했어요. 1차 침략 때는 고려가 아직은 개경에 있을 때예요. 이때는 피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싸웠다 그랬죠. 이때 싸워가지고 피해가 엄청 컸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때는 사르탕. 우리 너희 교과서에서는 살리타라고 배울 거예요. 누구? 살리타가 고려 고종을 만나요. 개경에서. 그리고 고려가 몽골이 원하는 거 바치겠습니다까지 얘기 듣고 살리타가 돌아가요. 근데 고려는 그거 지킬 생각이 없었죠. 그리고 최고 권력자 최후가 아까 봤듯이 천도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어디로 쏙 들어갔어요. 아까 6월에 비만이 올 때 강화도로 들어갔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니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몽골이? 장난해? 빨리 나와 고려 국왕. 이때부터 몽골이 원했던 거는 네 글자 잘 기억하세요. 몽골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거. 신조 출육이에요. 혹은 출육 입조라고도 불러요. 자, 출육이 뭘까요? 출육. 출은 뭐예요? 출. 엑시트 나가는 거예요. 륙은 뭐예요? 륙. 육지에 육지. 대륙 육지. 육지로 나오고 입조. 입조는 뭘까요? 입은 들 입자거든요. 들 입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 몽골의 칸, 몽골의 황제랑 몽골의 신하들이 있는 몽골의 수도. 거기가 조정이죠. 몽골인들 입장에서는. 그 조정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누가 직접? 고려? 왕이 직접 오라는 거예요. 친조라고 하는 거는 직접, 친희라는 뜻이죠. 아무튼 친조 출륙이나 출륙 입자가 같은 말인데, 빨리 나와서 몽골한테 머리 숙이러 오라 이거예요. 근데 고려는 이걸 순순히 응낙을 안 해요. 자, 만약에 이걸 순순히 들어줘서 고려 왕이 몽골한테 가요. 그럼 항복이죠. 항복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강화도로 들어가서 살게 되지 않고 개경으로 다시 복귀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몽골에게 머리 숙이면서 살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왕 뒤에서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신주권자 중에 누구예요? 성이. 최후죠, 최후. 그럼 최후는 만약에 고려 왕이 항복하면은 그래서 개경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고 몽골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최후라는 존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쵸. 가장 높은 확률은 죽는 거고 혹은 최후는 여러 신하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언제든 대체돼 버리는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최고 무신 권력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선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몽골의 요구가 줄기차게 이제 이루어지는데도 결국은 친조 출륙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차 침략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만에 끝이 나요. 이게 왜 끝나냐면 이 살리타가 죽어요. 맞아요. 그 용인 들어봤어요? 경기도? 기흥 이런 데 들어봤어요? 용인시? 그 용인을 예전에는 처인이라고 불러요. 처인. 예, 뭐라고 불렀다고요? 처인. 그 처인 부곡이 있었어요. 우리 공주 명학 소 배웠죠? 소 못지않게 부곡도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차별받는 지역인데 용인에 있던 그 처인 부곡으로 살리타가 쳐들어와서 막 약탈하고 하다가 여기 스님들이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승병을 조직해서 네, 맞아요. 여기서 이제 그죠? 살리타의 부대를 맞서 싸웠는데 이때 살리타가 죽어요. 기록에 의하면은 어떻게 죽었다고 나왔을까요? 화살에 맞아 죽는데 유시에 맞았다고 나와요. 유시. 너희 우리 삼국시대 배울 때 고국 원왕 기억나요? 고국 원왕이 평양성에서 근초고왕 군대가랑 맞아 싸우다가 유시에 맞아 죽었다고 나오죠. 유시는 무슨 화살? 흐르는 화살을 뜻해. 흐를 유자. 그러니까 누가 쏜지 모르는 화살에 맞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려사에서도 이제 김윤호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김윤호가 이끄는 부대가 살리타를 죽였기 때문에 김윤호에 대한 얘기가 김윤호가 마치 몽골 장군 살리타를 죽였던 것처럼 고려 군대 안에서도 그런 소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김윤호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읽어 같이 볼게요. 김윤호는 어떤 사람이다? 고종 때 사람이다. 일찍이 그때 몽골군이 성을 공격하니 김윤호가 그를 사살한 우려사에는 김윤호가 사살했다고 나와 있죠? 자, 왕이 사람들은 약과를 들고 전수받았지만 만일 전이 없었으니 어떻게 그런 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무사하여 받지 않자 이에 선물이 병타 붙여졌다. 삼랑장은 이제 대장군에 비하면은 상장군에 비하면 한참 낮은 한 중급 정도 되는 장군인데 자기가 결국은 안 받았다고 하죠. 근데 왜 안 받았대요? 싸울 때를 맞았지만 나에게는 뭐가 없었대요? 궁전이 없었다고 하죠. 이 궁전이 뭘까요? 궁이 무슨 궁자예요? 활궁자죠. 전은 뭐예요? 전. 화살전자예요. 화살전자. 자, 김윤우가 직접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한 거죠. 자기가 뭐랑 뭐가 없었대요? 활과 화살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리탈 쏴 죽여요? 그죠? 김윤우가 쏴 죽인 게 아닌 건지 아니면 본인이 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나? 본인이 좀 이렇게 양보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려사에 이런 기록이 실려 있어요. 김윤호가 죽였다고 알려져 있지만 김윤호는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안 죽였다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아무튼 누군가의 화살, 몽골 쪽 기록에 의하면 유시에 맞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흐르는 화살에. 어찌됐든 살리타가 죽어요. 죽으면서 여기 보시면은 한동안 지금 32년부터 35년까지 약 3년 동안 침략이 없죠. 그죠?
자, 그리고 요 사이에 무슨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자, 1232년과 35년 사이니까 1234년이 들어갈 수가 있죠. 외우기 쉽죠, 연도. 어떻게 돼요? 숫자로. 1, 2, 3, 4. 1, 2, 3, 4. 1234년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 말고. 중국에서 그 한동안 송나라를 남쪽으로 몰아내고 중국 북쪽을 장악하고 있던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몽골한테 망해요. 1, 2, 3, 4가 어느 나라 망한 연도라고요? 금나라가 몽골한테 망한 연도예요. 그렇게 해서 몽골이 요 당시에 굉장히 좀 그 파워가 엄청나게 셌던 시대예요. 그리고 금나라 멸망시켜 놓고 조금 여유가 생겼죠. 몽골이. 그러니까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3차 침략이에요. 이 3차 침략 때도 이제 거듭 쳐들어왔다 말다를 반복하는데 이때 또 사람들 많이 죽어요. 이때 고려 정부의 대응은 우리 그쵸 결사항전. 네. 나갈 수 없다. 자, 그리고 또 한동안 이제 침략이 또 소원해주고 한 8년 동안 침략이 없는데 이게 왜 침략이 없냐면 몽골 하면 우리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칭기즈칸 있죠. 칭기즈칸이 1227년에 죽고 그 뒤를 칭기즈칸의 셋째 아들이었던 오고타이라는 사람이 이어받아요. 근데 얘네들은 왕을 칸이라고 해요. 칸이 죽으면은 그 칸의 아들들이랑 걔네 몽골 부족에서 높은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부족회의를 열어요. 이런 걸 네 글자로 쿠릴타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이 쿠릴타이에서 가장 유력하고 가장 그 선대 칸의 의지를 계승한 혹은 선대 칸의 유언에 맞는 인물을 칸으로 추대하는데 그게 오고타이였어요. 그 오고타이가 칸이 된 게 1229년이었어요. 자, 칭기즈칸 죽었을 때가 1227년이라고 그랬는데 오고타이 칸 된 게 몇 년이라고? 1229년이라고 그랬죠. 몇 년 터울이 있어요? 2년 터울이 있죠. 자, 왜 칸이 죽고 나서 바로 선출이 안 되고 2년 터울이 있었을까요?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서로 칸이 되겠다고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칭기즈칸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오고타이가 어쨌든 칸이 됐어요. 근데 이때 오고타이의 동생이었던 툴루이라는 칸이 꽤 강력한 라이벌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오고타이 칸이 1241년에 죽어요. 칸이 죽었으니까 또 뭐가 일어났을까요? 회의, 쿠릴타이가 열렸겠죠. 근데 이 쿠릴타이는 더 치열했어요. 오고타이 칸의 자식이랑 그 막내 오고타이 칸의 동생이었던 툴루이의 자식들끼리 또 산 계승 분쟁을 벌여요. 자, 그래 내전까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무려 5년이에요. 5년. 몇 년? 그래서 1246년에 오고타이 칸의 아들이었던 구육 칸이 46년에 세 번째 칸으로 즉위를 해요. 그리고 나서 구육 칸 주도하에 또 4차 침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구육 칸이 48년 또 4월에 죽어요. 금방 죽죠. 그리고 나서 또 칸 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침략의 역사를 보면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 때문에 못 쳐들어오는 것 외에는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계속 쳐들어오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볼게요.